안녕하세요. 한국의 숨은 명예를 찾아라. 오늘은요, 45년, 무려 반세기 동안 오직 남성들의 전립선만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신 김지혁 경희대 한의학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한강한의원에서 전립선 치료와 연구를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요, 많은 감사 편지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깊은 울림이 있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도움되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박사님을 통해 치료받으신 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생생한 경험담을 준비했는데요. 박사님도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오셔서 전립선 치료를 이제 잘 마치신 분들을 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 정말 기쁩니다. 네, 특히 오늘은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 밤에 화장실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만족해 하셨고요. 치료 전과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 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박사님께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비방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전립선 비대증하고 염증 이런 현상으로 이제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던 분들을 많이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처방입니다. 제가 한 45년간 전립선 치료하고 연구하면서 만든 전립선 비방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박사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분들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전립선 양방 치료를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양방 치료는 5, 6년 전부터 소변을 참지 못하고 뭐 이래 낮에도 갑자기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비뇨기과 가가지고 알약을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먹고 있어요. 전립선 양약 복용 시 부작용은 없으셨나요? 전립선 비대증이 커지는 약을 그걸 먹으면은 부작용으로 뭐 정력이 좀 그것도 더 감퇴 안 되겠나. 근데 한방에서 김재혁 박사님 이 약을 먹고는 부작용 없이 뭐 전립선 뭐 일에 대해서 정력 떨어진다 하는 거 별로 없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방 치료 전에 야간요 증상이 많이 심하셨나요? 예, 저녁에 한 소변을 한 4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자고. 야간요 외에 다른 증상도 있었나요? 야간요 말고도 또 낮에도 그냥 오줌을 이제 참지를 못하고 그 잔뇨도 좀 있고 비뇨도 있었습니다. 야간요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 그렇죠.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잠이 보약 아닙니까? 그런데 잠을 깊이 못 자니까 항상 뭐 피곤하면서 생활에 활력도 떨어지고 그 여러 가지로 좀 그 낮에 생활하는데 좀 불편이 많죠. 소변도 자주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여러 방법을 찾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치료는 솔직히 처음에는 양방 치료도 잘 못 고치는데 과연 한방 치료로도 야간요와 전립선이 좋아질까 의심하고 반신반의 했었어요. 이전에 다른 한의원에서 전립선 한약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별로여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압구정 한강한의원 김재혁 박사님 소개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제는 그 치료를 받고 잠잘 때나 화장실에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방 치료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다르다고 느낀 게 양방병원은 다 똑같은 약을 비슷하게 처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방 치료는 제 증상과 저 체질에 맞게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 약이 통쾌함과
강진탕을 먹고 나서 한두 달 좀 지났나 밤에 뭐 3, 4번 심할 때는 한 5번 소변 보러 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화장실만 들락날락 그러다가 아침에 깨고 이래서 피곤하고 그 약을 먹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컨디션도 좋고 낮 시간에도 생활할 때 확실히 집중력이 잘 되었습니다. 한방 전립선 치료는 어떠셨어요? 소변 볼 때 너무 시원하게 나와서 이 약이 이렇게 잘 됐나 깜짝 놀랐습니다. 잔뇨도 안 남으니까 그래 찝찝한 거 사라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벌써 하면 60대 후반이라 앞으로 뭐 평균 나이로 치면 20, 30년은 더 살 텐데 야간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압구정 한강 한의원 김재영 박사님을 만나서 참 저 몸이 많이 좋아지고 또 야간요라든가 소변 보는데 시원하게 이래 잘 치료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 굉장히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는 전립선도 좋아지고 야간요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하는 내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네. 비뇨기과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의학으로 과연 치료가 잘 될지 의심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해드리는 치료는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치료가 끝나면 약을 끊고도 좋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런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박사님께 치료를 받으면서 특히 통쾌함과 강전탕을 약 2달 정도 드시면서 증상이 사라졌잖아요. 혹시 이 통쾌함과 강전탕은 어떤 약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뭐 비방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통쾌함은 우리 몸 특히 이제 전립선 계통에 쌓여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찌꺼기 이런 염증 등을 말끔하게 이제 청소를 해주는 약입니다. 통쾌함은 45년의 전립선 치료 노하우가 담긴 처방의 비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통쾌함으로 전립선을 먼저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청소를 하고 나야 보다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립선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전립선을 강화하는 강전탕을 복용을 해야 이제 확실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한의원에서 전립선 기능을 회복하는 탕약을 드셨는데 별 차도가 없다고 하셨어요. 차도가 없던 이유는 바로 이제 전립선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기에는 꼭 통쾌함으로 전립선 청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쾌함으로 전립선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처방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 효력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만족하셨지만요. 특별히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양약을 먹었을 때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오히려 남성 기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전립선 치료하는 양약의 일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이제 양약을 오래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약을 먹기 전에 비해서 성기능이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제 통쾌함이나 강전탕은 이런 양약에서에 나타날 수 있는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전립선 치료는 소변 문제뿐만이 아니고 남성 기능도 이제 원래의 상태로 회복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이분처럼 무려 10년 이상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약은 치료 개념이라기보다도 불편감만 잠시 없애주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물론 좀 네. 좋아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편안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나빠지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네.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양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치료할 때 전립선뿐만 아니라 남성 기능까지 치료가 된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전립선이 남성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무척 중요하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전립선이 바로 서야 남성의 자존심도 바로 선다. 네. 남성에 있어서는 참 이제 중요한 멘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립선은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기 때문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립선이 하는 일은 남성 기능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네. 그 기능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이제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또 생성된 정자를 보호하고 또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잘 모르시는 전립선 기능 중에 하나가 전립선 주변에는 감각신경이 아주 풍부하게 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시의 쾌감 증대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건강은 남성에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전립선이 얼만큼 남성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이야기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에게 이제 다음 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께서도 그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거든요. 어떤 분일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언제 전립선염이 생기셨나요? 50대쯤 처음 전립선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젊어서 항생제 조금 먹고 하면 괜찮아졌는데 이게 완치가 되지 않고 다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전립선염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때 항생제 먹으면서 지내다가 60대 초반부터는 해안부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소변 보는 게 좀 시원하게 안 나오기를 시작하고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밑에 힘을 주면 그 전립선 인공에 통증이 오고 그러고 소변이 시원스럽게 안 나옵니다. 그러고 소변이 한목에 싹 나오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사타구니의 통증과 함께 열이 오르기도 하고 오한이 오기도 하고 근육통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한방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나요? 만성 전립선염이 운명이겠지 하고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전립선의 대가 김지혁 박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고 바로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전립선 비대증보다 전립선 염증이 더 쉽고 빠르게 치료가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더욱 신뢰가 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통쾌함과 강전탕 처방은 어떠셨나요? 치료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전립선 청소를 하면서 요도를 통해 노폐물과 염증이 나올 때 많이 힘들었지만 며칠 고생하고 나니 정말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2년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죠. 지금 치료가 끝난 시점에 생각해보니 남자 구실 못하고 평생 마음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으시면 저처럼 참지 마시고 김 박사님께 꼭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요, 인터뷰할 때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운명이겠지 하면서 체념을 하셨는데 결국은 치료를 하셨어요. 이분처럼 만성 전립선 염증이 있는 분들도 치료가 잘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비대증과 마찬가지로 전립선 염증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이분처럼 젊었을 때부터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 중간에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계시다가 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못해서 상담 한번 받으러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오래되신 분들도 치료가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의심을 하실 것 같아요. 10년, 20년 넘으신 분들도 치료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전립선 개통을 네. 그 비유를 하자면 하수구에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주변에 염증이라든가 이런 찌꺼기들이 노폐물 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립선 염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쾌한으로 전립선 청소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네. 전립선 청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쾌한으로 전립선 청소를 완벽하게 해드리고 나서 환자분 개개인의 증상이 만든 또 아까 말씀드린 비방이 담긴 강전탕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강전탕을 처방하기 전에도 그분의 이제 체질이라든가 증상, 경과, 원인 등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목적은 이제 전립선 주변의 혈류 개선, 또 그다음에 염증의 완화, 성기능 강화까지도 이제 동시에 접근하면서 이제 치료 목표를 세우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전립선 기능 저하도 함께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전립선 청소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군요. 예,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저번 댓글을 보니까요, 아, 저는 해외에 살아요, 멀리 살아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이제 가끔은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네네. 이런 등지에서 이제 전화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아, 근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 원격 진료도 요즘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이제 해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가끔은 전화를 하셔서 상담 없이 그냥 약만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뭐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개인의 증상하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박사님께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한 분 한 분 그 상태에 맞춰서 처방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네요. 아유,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처방을 한다고 해서는 이제 네. 그만큼 유효성이 떨어지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방 멀리 계셔가지고 오기 좀 힘드신 분들 원격 진료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전립선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남성분들이 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정말 행복해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분 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 초기에 빠르게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언제부터 전립선 증상이 있었나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변을 볼 때 예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뭔가 이상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게 되었고 또 새벽녘에 화장실 너무 많이 자주 가는 편이 돼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진료를 하게 되었던 거죠. 양방 치료를 고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처 비뇨기과에 가서 진료와 검사를 했었는데 노화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시작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과 소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앞으로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약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할까는 고민을 하던 중 사이로부터 한방치료로 한 달에서 3달 정도 한약을 통해 전립선을 치료하는 한의원이 있다고 소개를 받고 김지혁 박사님께 진료를 보고 한 달 정도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한방 전립선 치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환으로 된 알약을 먹어서 요도와 전립선을 청소하고 한 달 동안 한약을 꾸준히 먹자 조금씩 이상했던 소변 증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금만 있어도 소변을 보게 되었는데 약을 복용한 이후에는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약은 물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정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방 전립선 치료는 어떠셨어요? 강된탕을 먹고 나서부터는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새벽에도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소변 볼 때나 평상시 회원부가 불편했던 것이 예전처럼 돌아와서 너무 편해졌습니다. 부작용 없이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전립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분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내원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초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치료를 하셔서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요? 그렇죠. 한 달 만에 예전과 같이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병이 생긴 기간이 이제 짧거나 또 아니면 나이가 그만큼 젊거나 하신 분들은 네. 한 달 만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립선도 초기에 오실수록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치료 비용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그 초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박사님께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박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되살아났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박사님의 45년의 노하우가 담긴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감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에 정말 다양한 전립선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많이들 찾아주셨는데요. 이분들께서 증상이 보다 더 가벼웠을 때 찾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나 또는 지금은 증상이 가볍거나 크게 불편감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방치를 하다 보면 더 심해지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립선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인생 전립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의 숨은 명예에서는요, 45년간 전립선만을 연구해 오신 김지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박사님을 통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